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데이예요. 그 이제 퍼블릭 홀리데이인데 보통 예전에는 그 이제 일을 안 해도 그 대체국 그 국가 공휴일이라서 돈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컨트랙 그 계약이 바뀌어 가지고 돈을 안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1이라도 주면 1.5배라도 들어가서 그 이제 1.5배를 받게끔 되는 건데 공휴일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아끼려고 일을 안 줬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좀 많이 서운하거나 화가 나거나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그 예전에는 이제 그 현장 쪽에 그 숙박비랑 그러니까 항공료, 교통비 뭐 이런 비용들을 지불을 했는데 요즘에는 로컬을 뽑겠다라고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이 없으면 거기 가서 그 렌트를 해서 로컬로 등록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숙박비랑 교통비는 못 받게끔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뭐 온타리오랑 밴쿠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도 더블 페이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더블 페이는 그 일요일 날 일을 하게끔 되면 그 공휴일 날 일정 시간 일주일 내에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났을 때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뭐 일을 하게끔 되면은 그 두 배수의 임금의 두 배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1.5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그 회사의 경비를 점차적으로 이제 줄이는 거죠. 일할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4차 산업이 진행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 이제 현장 쪽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 기계들이 더 많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를 하게끔 됩니다. 그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현장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어려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인건비가 훨씬 싸요. 그 훨씬 그 정교한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 로봇에 대한 비용이 엄청 이렇게 높아지는 거니까 사람이 훨씬 더 편하죠. 싸고 편하고 뭐 이렇게끔 되는 건데 근데 그 샵장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그냥 단순 반복되는 작업들은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차츰차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맥도날드에도 이제 포스가 있어가지고 어, 이걸 찍어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죠. 그 캐셔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럼 회사에서는 경비를 더 아낄 수가 있고, 그러면 로봇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유니온은 유니온이 아닌 사람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과도 경쟁이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에 있어서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에요, 사실상. 모노폴리 독점의 그 독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자본가들 중에서도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더 큰 회사에 더 그 많은 지식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일반 노동자들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임금을 받고 있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제 임금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 이제 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제가 임금을 높여달라라고 회사에 요구를 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기타 뭐 자질구레한 경비들이 점차 삭감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저의 임금은 그대로일지는 몰라도 제가 소비해야 되는 경비가 더 늘어나게끔 되는 거예요. 뭐 숙박비, 교통비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베네핏 같은 것도 더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옷을 그 작업복을 지급을 해줬는데 뭐 앞으로는 지급을 안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차츰 이제 더 바뀌어갈 수가 있어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독점이 더 진행이 되어가는 거고. 자본주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세금을 조금 이제 걷어서 뭐 저소득층에 주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좀 높이고 그뭐 생활 그 기초소득 그 기본 생활 소득을 좀 어느 정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러면 이제 임금이라는 거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임금은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높여줄 필요가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일반 저희 같은 흑수저들은 다른 방법도 조금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트레이드에 도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 또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더 많이 못 찍는 그 경향도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에, 앞순위에 좀 놓이게끔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부동산이지만 뭐 다른 분들은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재테크의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업도 있죠. 사업은 이제 그 자기가 오너가 돼서 자기 밑에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써서 이제 그 회사를 만들고 회사가 운영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회사가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제 돈을 벌어다 주고 그 일정 규모까지는 그 소유주인 저한테 소유주에게 돈이 돌아오게끔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뭐 직급이 높든 낮든 다 임금 소득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의 방법도 있고 그 이제 재테크 중에서도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유주의 편에 서는 거죠. 그 이제 주주로서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오너라든지 뭐 CEO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주식을 사게끔 되면은 그 사람도 이 회사의 오너로서, 주주로서 참여를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잘 굴러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의지, 지식, 그리고 시간, 노동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의 시간과 그 노동력을 임금으로 맞바꾸는 건데 그러면은 회사의 고용주는 저의 시간과 노동력으로 더 많은 가치를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가격에 일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일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임금을 조금 많이 준다라고 해도 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 회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높게 준다라고 해도 그만큼 그 효율성이 있고 시간 대비 노동력이 좋은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예전처럼 그 그냥 뭐 한 시간당 몇 개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그 이제 시스템을 바꾸고 산업 자체를 바꾸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반도체에서 뭐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진다라든지 뭐 연구 개발을 한다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죠. 그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에는
내 능력으로는 이러한 인건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히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이 되었든 노동력이 되었든 노동력으로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일을 용접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0개를 때울 수가 있는데 능력이 조금 이제 좋으면은 한 15개를 때우고 능력이 조금 안 좋으면은 한 5개를 때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한 사람의 능력으로 그러한 작업을 20개, 30개씩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노동이라는 거는 시간당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가져가야 될 몫이 있는 거라서 저한테 많은 임금을 지불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제 능력이 뭐 뛰어나다라고 해도 조금 더 높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돈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가진 지식과 그리고 시간 그리고 노동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주변에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있고 나를 얼만큼 인정을 해주느냐가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유튜버에 그 이제 몇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뭐 페이스북에 블로그에 몇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제 한번 영상을 올리면 뭐 한 몇십만 명이 보고 뭐 몇백만 명이 본다. 이 사람은 파급력을 가지게끔 되는 거죠. 주변에 이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거리에 상관이 없이, 공간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한다라고 할 때도 그 회사랑 마찬가지로 그 이제 리얼터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고 그리고 바이어랑도 그 이제 협상을 해야 되고 리얼터를 통해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세입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그 정책을 잘 따라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모기지가 들어가니까는 은행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개개인의 사람이 중요해요. 그 이제 어 제가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이 사람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투자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제가 리얼터한테 돈을 내고 그리고 제가 변호사한테 돈을 내고 그럼 이 사람들은 임금 소득을 받는 거고 그거에 따른 결과물은 이제 저한테 온전히 떨어지게끔 되는 거죠. 제가 잘 하게끔 되면 이제 좋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해서 저희 리얼터가 잘해도 저희 은행원이 잘해도 저희 변호사가 저희에게 법적 자문을 잘 주어도 저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뭐 공동 파트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 내 생각을 공유하고 나랑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의 멘토를 찾았고, 그리고 저희랑 혹시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찾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도와줬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그 도움을 받아서 좀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커넥션이거든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딜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인간관계에 해당이 될 때가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되고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렇게 막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짜리 하던 집이 뭐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의 가치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국가부도 사태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 건물이 완전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끔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 이제 어떻게 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제가 셀러라고 하면은 이쪽은 바이어가 되는 거죠. 그럼 바이어가 어떤 그 전문가냐 아니면 아마추어냐 그 아예 모르는 사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져요. 거꾸로 저희가 바이어인데 상대 쪽이 뭐 투자자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따로 뭐 내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언가 그 내가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제가 저렴한 값에 쓸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저의 임금이 깎이듯이, 그리고 제가 자본가의 편에 서게끔 되면은, 이제 그게 그렇게끔, 그 뭐냐, 더 적은 임금에 더 좋은 그 지식과 노동력과 시간당 임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서로 공유가 되고 지식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달고 저는 제가 아는 정보를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정보를 받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보고요. 그리고 유튜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주었던 누군가는 다시 저에게 나중에 또 투자를 하거나 뭐 같이 무언가를 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정보들도 또 이렇게 그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 제가 배우게 되게끔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호 커넥션에 따라서 정보가 오고 가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물질적인 가치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인적 자산이 나중에는 그 물질적 자산으로 이 변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저희로서는 그 이제 제가 똑똑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리고 제가 그 부족할지는 몰라도 제 주위에 똑똑한 사람들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저의 능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식과 능력이 이제 저에게 그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그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